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앞서서 캐비넷을 등록을 하고 정보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캐비넷 안에 문서를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에는요, 캐비넷에 등록된 문서의 목록을 보고 내용을 보며 문서 정보 변경이라든가 삭제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페이지가요, doc 언더바 매니저라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캐비넷 페이지에서는 cabinet.jsp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메인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문서를 등록, 문서를 변경, 그다음에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 삭제하고, 다음에 디폴트 페이지인 문서의 내용을 보는 이 리스트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면 해당하는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야겠죠. 자, 다운로드 서블릿 페이지로 우리가 그 링크가 걸리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메뉴에 해당하는 EDMS 언더바 메뉴 페이지가 보일 것입니다. 메뉴 페이지에는 등록에 관련된 작업, 다음에 이 등록에 관련된 작업에 작성하신 다음에 실제로 폴더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시켜주는 업로드라는 페이지가 쓰일 것이고요. 다음 메뉴에서 우리 찾기에 해당하는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한 데이터를요, 다시 목록 보기 페이지로서 리턴을 시켜줄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당하는 doc 언더바 매니저라는 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문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캐비넷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리고 특정한 캐비넷 안에다가 문서를 등록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앞에 보고 계신 doc 언더바 매니저라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커맨드라는 그 파라미터 값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제어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dd라는 커맨드 값이 전달되게 되면 문서를 등록하는 doc 언더바 add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이러한 값들이 맞지 않으면, 즉 커맨드 어떠한 값도 커맨드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기본적인 값으로서 doc 언더바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자, choose라고 되어 있는 거와 when, 그리고 otherwise에 관련된 태그 기억나시죠? 이것은 자바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과 똑같았습니다. 스위치 문장이고요. when에 해당하는 것이 케이스입니다. 즉 테스트에 맞는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선택을 해서 있다라면 JSP의 액션 태그 중에 하나인 forward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시켰죠. 마지막에 otherwise라는 것은 위에서 when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디폴트 값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검색을 할 때 달러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expression language의 표현 방법이라고 했었고요. 자, 달러 표시 안쪽에 pr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ice 안에 써 있는 값들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객체의 cmd라는 것은 request get 파라미터로 해온 데이터가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그 값이 get인 경우에 한해서는 doc 언더바 get 페이지로, delete인 경우에는 doc 언더바 delete란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doc 언더바 매니저라는 페이지에서 모든 작업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요. 중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자, 우리 디폴트 페이지인 리스트 페이지부터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리스트 페이지라는 것은요, 현재 문서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역할에서는요, 우선 캐비넷에 소속된 모든 문서의 내용을 보여줄 것이고요. 두 번째, 검색을 했을 경우에 검색에 맞는 문서들만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이제 문서 정보에서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가지고 문서를 찾는 기능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로 문서를 찾는 경우라면 우리가 select 별표 from doc라는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할 때 카테고리가 자, like 옵션 줬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간 걸 다 찾아주겠죠. 자, 카테고리라든가 다음에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문서를 검색해 줄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그냥 전체를 다 갖고 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select 별표 from 하신 후에 캐비넷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데이터 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 RS에다가 집어넣었죠. 즉 파라미터에 search라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 검색을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해당하는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서를 리턴 시켜주는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 문서명이라든가 카테고리, 그러한 정보를 출력을 할 것이고요.
삭제란 이 버튼은요, 우리가 권한 체크를 해서 시스템 관리자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자 등급만 볼 수 있도록 레벨이 2번 아래인가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삭제란 메뉴 자체가 보이지 않겠죠. 자, 포이치 문장은 어떤 태그였습니까? 포이치 문장 태그는요, 여러분이 반복 처리를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죠. 계속 result set이라는, RS라는 이 컬렉션 안에, 아이템스는 컬렉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요, 우리가 row란 이름을 갖고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값, 다음에 캐비넷이라는 컬럼 값, 타이틀, 그리고 사용자의 오너,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죠. 마지막에 있는 변경이라든가 삭제 같은 부분은요, 우리가 그 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유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실제로 등록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등록하는 페이지는요, doc 언더바 input이라는 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이 input이라는 페이지에 데이터 등록하신 다음에 나중에 저장된 페이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목록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은요,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CID 값하고 타이틀 값 두 가지 데이터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목이라든가 카테고리 그리고 권한 이런 부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권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문서에 대한 설명, 다음에 캐비넷을 어떤 캐비넷을 이용할 것인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캐비넷에 관련된 정보는 아까 얘기했던 위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캐비넷 안에만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비넷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먼저 테이블 자체의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캐비넷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같이 for each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셀렉션 태그 안쪽에 출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등록하시는 문서가 어떠한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태그는 무슨 태그입니까? 이것은 파일을 등록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입의 파일 형태가 같고요. 여러분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파일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8장, 9장, 그러니까 JSP 끝난 다음에 수업을 하실 때요. 여러분이 바이너리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러한 파일 같은 것들을 서버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타입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포스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달시켜줘야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 파일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앵크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글자 형태, 즉 파일명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의 바이너리 내용까지 전달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본 예제를 실행하십시오. 다음에 자, 업로드 이 인풋으로 입력한 페이지는요, 업로드라는 JS 페이지가 넘겨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하고 실제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란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객체에 있는 내용들을 테이블 안에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파일로 직접 생성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EDMS라는 그 실제 폴더입니다.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의 번호에다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도 우리가 저장하는 부분이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제에서는요,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값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자, 우선 get parameter 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get parameter names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쿼리 스트링에 전달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만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것이고, 리턴 값은 enumeration이었습니다. 이 값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갖고 오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요, get 파라미터 해서 실제 이름을 여기다 입력하신 다음에 가져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공간에다가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업로드 시키고자 하는 파일 값이 있는 경우에, 자, 파일 네임이 낱널인 경우에죠. 업로드 시키고자 하는 파일 값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요, 여러분이 파일 네임만 따로 추려가지고 실제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시킬 것인데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업로드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파일 이름에다가 날짜, 시간 값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네임이 절대 중복되는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EDMS 디렉토리에 업로드된 파일을 해당 캐비넷 서브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업로드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요. 자, 파일이 없는 경우죠. 파일이 없는 경우는 그냥 어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냥 DOC 언더바 매니저라는 핵심 페이지로서 이동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료되시게 되면 우리가 포워드 값을 이용해서 포워드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전환하고 있는데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것은 서블릿 클래스에서 페이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죠. 우리가 JSP에서는 그냥 JSP 포워드라는 태그를 사용했지만 서블릿에서는 JSP의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하셔가지고 포워드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업로드에서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리퀘스트라는 객체 안에다가 저장을 시켰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바대로 리퀘스트라는 객체 안에 저장을 시켰고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DOC 언더바 add라는 페이지를 호출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 add라는 값 보이시죠? 자, add라는 페이지에 가서는요, 해야 될 작업이 페이지를 등록시켜주고 인서트 쿼리를 실행시킨다는 얘기죠. 아, 여기도 아마 잘못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캐비넷 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얘기를 할 때 인서트 쿼리에서 컬럼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기본 키에 해당하는 컬럼 값이요, 자동 증가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은 우리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고로 MySQL에서 자동 증가 값으로 되어 있는 컬럼은 우리가 명시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컬럼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시고요. 마지막에 밸류즈 다음에도 그 해당하는 컬럼의 값은 입력하지 않으셔야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코드를 약간 바꾸고 나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서트 쿼리를 보시게 되면 DOC라는 테이블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입력한 내용들 쭉 보이시죠? 이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페이지를요, 어디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페이지를, 우리가 그 문서를 하나 등록을 시키고요. 물론 캐비넷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캐비넷에 문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문서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자, 문서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이 됐죠. 그 페이지 이름이 DOC 언더바 인풋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임시로 문서를 하나 등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권한을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일반 회원으로 하고요. 자, 캐비넷을 저장할 캐비넷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 문서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실제로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준비는 상관없이요, 그냥 이 파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버튼 클릭해서 파일의 내용이 보이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일이 등록이 되었고요. 자, 어느 페이지로 돌아왔냐면 우리가 캐비넷 목록 페이지로 이동이 됐네요. 그러면 자, 캐비넷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입력했던 우리 문서 하나에 대한 내용이 보이죠. 휴가 신청서 양식이 다 보이고요. 옆에 카테고리라든가 설명, 존재하고 있는 캐비넷의 번호, 수정이라든가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접근한 아이디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수정이라든가 삭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작업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등록시킨 문서를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블릿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 페이지 이름은요, 다운로드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파일을 지금 오픈시켜 보도록 하시죠. 자, 다운로드 파일이라는 서블릿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 그 문서를 선택하시게 되면 문서에 해당하는 실제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스트림 형태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보여주고 있는 파일입니다. 전송해주는 이제 파일입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 시켜주기 위해서 파일로부터 읽어올 일정한 양의 배열을 임시로 잡아놨고요. 한글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string util이라는 클래스에 to 한글이라는 문제를 한글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컨텐트 타입은 set 컨텐트 타입에 텍스트 슬러시 html이라고 입력을 했지만요.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받고자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옥텟이라고 입력하셔야지만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컨텐트 타입 다음에 헤더 값으로서 컨텐트 디스포지션은 값을 전달시켜 주셔야지만 해당하는 이 네임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기 때문에, 서블릿 아웃풋이라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전송을 시켜줄 것이고요. 여기 아웃풋 스트림이 있죠.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edms라는 폴더에, 여러분들 지금 이 edms라는 폴더가 어디 있냐면요, 톰캣 설치되는 폴더 루트에 지금 우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 루트란 폴더 보시게 되면 edm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있고 그 안쪽에 지금 우리가 아까 캐비넷 하나 만드셨죠? 1번 캐비넷. 이 1번 캐비넷 안쪽에 휴가 신청서라는 파일 우리가 조금 전에 업로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 뒤에 있던 이 숫자는요. 현재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실제 어디에 파일이 있는가 파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패스를 정확하게 설정을 시켜놨고요. 자 이제 파일을 읽어봐야 돼요. 파일을 읽어와서 출력시켜줘야 되겠죠. 읽어오기 위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이용했습니다. 리드해온 양만큼 곧바로 라이트 시켜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시켜주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창에 앞에 다이로그 하나 보이시죠? 파일명 정확하게 맞고요. 저장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저장된 위치 골라줄 수가 있고 저장. 자 실제 다운이 되었는가 폴더 한번 가볼까요? 앞에 보이신 대로 우리가 파일을 정확하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서블릿을 이용해서 다운받는 것까지 완성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서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문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수정이라든가 삭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파일에 대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 문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할 것이 doc_get이란 페이지예요. 자 문서의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문서에 대한 id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실행하시기 전에 자 doc라는 테이블에서 id 값을 먼저 알고 실행을 할 거란 얘기예요. id 값은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이 되겠죠. 파라미터 id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문서를 보여줘야 될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캐비넷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문서 변경에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메뉴가 인클루드 되어 있는 건 다 공통적인 사항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여기 폼 태그가 와 있습니다. 폼 태그가 와 있는 이유는요. 역시 문서를 변경하신 다음에 전송을 시켜주기 위해서 폼 태그가 왔고 파일에 관련된 업로드 역시 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앵크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써놨습니다. 자 문서의 이름 출력하는 방법, 문서 카테고리, 문서 설명 이런 거 쭉 출력을 시키죠. 이런 거 출력하는 방법은요. 포이치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출력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값들은요. 여러분이 원할 시에 인풋 태그에다 바로 밸류 값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이 될 것이고 원하신다면 수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읽기 권한은요. 시스템 관리자부터 일반 관리자까지 여러분이 권한 설정을 하셔가지고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파일도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등록하실 수가 있도록 하나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캐비넷 역시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캐비넷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가지고 왔던 캐비넷 데이터 rs2로부터 우리가 포이치 문장 반복을 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온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옵션 태그 안에 밸류 값으로 추가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그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고요. 또 원하신다라면 이 값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하고 동일할 경우에 우리 selected라는 값을 추가시켜가지고 선택되게 해서 나오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변경에 관련된 작업을 완료하신 다음에 처리되는 페이지는요. doc_upload란 페이지가 그 작업을 실행을 할 것입니다. change란 페이지가요. 자 그러면 doc_change라는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수정 작업을 실제로 처리할 거란 얘기예요. 자 수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되어야 되겠죠. 자 doc라는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이 될 겁니다. 타이틀, 언어, 카테고리, 롤, 디스크립션, 캐비넷, 그다음에 데이터 이러한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이고요. 전체가 다 아니라 doc
아이디에 해당하는 문서에 한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줄 겁니다. 자, 리퀘스트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타이틀부터 마지막에 캐비넷, 그리고 데이터까지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해 줄 것이고요. 그 값을 업데이트에 사용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우리가 업데이트 시켰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업데이트 시키고자 하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이 소속된 캐비넷까지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속된 캐비넷까지 변경될 경우에는 이 EDMS의 서브 디렉토리까지 위치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해석하는 부분이 이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요. 여러분이 캐비넷 정보까지 변경이 되었다. 즉 not equal이니까 같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같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이동까지 같이 감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탐색기상, 실제 하드웨어 디스크 상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동까지 발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동할 때 간단합니다. move라는 메소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 바꿔 놓을 겁니다. 그리고 delete에서 필요 없는 파일 삭제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문서에 대한 이 수정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휴가 신청 양시서란 문서가 보이시죠? 변경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은 DOC의 get이라는 페이지로부터 나온 결과물이고요. 자, 모든 데이터가 다 고스란히 출력이 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업데이트 시켜준다거나 변경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내용을 바뀌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설명을 조금 바꿔볼까요? 자, 입력을 했고 다음에 기존 파일 대신에 새로운 파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변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하기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전송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캐비넷 목록이 뜨시고요. 자, 클릭해봤더니 아까 설명 부분이 처음에 있었던 양식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문서 삭제하는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서를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페이지는요. doc_delete란 페이지고요. 삭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 체크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이러한 삭제 관련된 부분, 데이터 또 여러분들이 관리자만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삭제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id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 제가 중간중간 보시게 이렇게 한글이 깨져 있습니다. 깨지는 이유는요, 제가 쓰고 있는 이클립스하고 이런 인코딩 안 맞는 거 하고요.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지시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인코딩 처리가 안 돼서 깨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는 이 페이지 지시어에 인코딩 처리까지 해 주시게 되면 파일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자, 중간에 for each 문장이 있습니다. for each 문장에서 캐비넷 정보와 파일 이름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cn과 다음에 f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부분입니다. 코어 태그의 set이라는 코어 라이브러리의 set이라는 태그는 bar라는 변수의 값에다가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시켜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째 라인에서 앞에서 페이지 지정한 cn 변수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삭제하고자 하는 패스를 이용해서 실제 그 파일 유티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한 다음에 파일을 삭제시켜 주셔야 완료가 되겠죠. 자, 데이터 파일만 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문서에서 직접 해당하는 데이터까지 딜리트 쿼리를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레코드가 삭제될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 한번 우리가 삭제 버튼 클릭해가지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캐비넷 목록이 왔죠? 일반 문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삭제되신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기능이 남았네요. 우리가 문서를 검색하는 기능이 남았죠? 검색하는 기능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서를 검색하는 기능은요, doc_키워드란 페이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라든가 디스크립션 두 가지 필드를 이용해서 그 키워드에 일치하는 것, 그 키워드랑 비슷한 문서가 있는가 검색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풋 태그가 써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인풋 태그에 전달되는 페이지는 매니저 페이지가 됩니다. 핵심 페이지였죠.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페이지. 자, 이 페이지 전달을 할 때 잊지 말고 꼭 cmd 값에 search라는 값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search라는 값을 전달시켰기 때문에 매니저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search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search에 대한 문서 결과를 보여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자, 결과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 DOC 리스트였으니까 리스트 페이지 마저 볼까요? 자, 리스트 페이지에서 쭉 올려보시게 되면 자, 바로 여기서 체크하고 있네요. search라는 값이 있다 없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쿼리 실행합니까? 자, 여러분 외어 조건들의 카테고리하고 디스크립션 비교하는 쿼리를 실행하고요. search라는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문서 다 갖고 오자.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서를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문서를요 몇 개 등록하신 다음에 검색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다 지우는 바람에 데이터 하나도 안 남았죠? 자, 첫 번째 휴가 자, 파일은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등록하지 않고 바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요. 자, 문서를 두 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자, 지금 제가 문서를 두 개 등록을 시켰습니다. 두 개가 보이시죠? 둘 다 첫 번째 말이 들어갔고요. 하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링크가 안 걸려 있지만 자, 하나는 휴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디스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파일 다 검색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휴가라고 한번 써볼까요? 휴가라고 써면 자, 첫 번째 휴가에 대한 설명서, 휴가에 대한 거 갖고 왔죠? 일반 문서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설명에 관련된 걸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 말고 일반 문서라고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일반 문서에 관련된 것도 하나 갖고 왔죠? 그럼 전체 문서 다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하나 일반자가 들어가 있으면 같이 다 나오겠네요. 일반자를 입력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일반 두 개 데이터 보이네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이 서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카테고리에 맞는 거 또는 설명에 맞는 문서를 찾아가지고 검색된 결과만 보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제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바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자바 코드를 쓰지 않고도 DB 접속하실 수가 있었고 반복 문장 실행하실 수가 있었고 데이터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SQ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가 다음에 코어 라이브러리 많이 쓰였죠. 변수 설정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거 실행을 시켰고요. if 문장 실행을 시켰으며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한 커넥션 데이터 소스도 생성해 봤고요. 쿼리 실행하신 다음에 결과 갖고 와서 데이터 출력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바 문법을 쓰는 방법하고요. 다음 지금 한 예제와 같이 코어 라이브러리 또는 SQL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방법하고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편하시는 방법대로 문서를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기 위한 자바 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